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를 진행하는 저는 책 읽는 아나 이순영입니다. 책을 읽고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함께할 책도 역시 마음을 쓰담쓰담 해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아직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 빨리 눌러주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요, 그러니 그냥 쓰다듬자 마음을 입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위로하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물론 독자들의 마음을 당연히 위로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작가님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써내려가면서 마음을 살피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온통 상처투성이어서 2달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처럼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서점을 차리고 지금은 이렇게 책도 내면서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요. 근데 뭔가를 기록하고 책을 읽고 자기 마음을 살피다 보면 정말 그 자기가 미처 계속해서 좀 깨닫고 있지 않았던 그런 저 안에 깊은 상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온 저의 젊음을 불태웠던 방송을 그만뒀을 때 너무 울었거든요. 왜냐면 회사를 그만뒀다는 일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상처가 너무 많았는데 그동안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구나, 너무 달리기만 했구나, 나의 상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날 거의 한 4~5시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서 직접 자기 자신이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이 안에서 골마버리고 다른 상처로 또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책을 통해서 또 한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림을 저는 사실 볼 줄 모르는데 책에 텍스트와 함께 그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책도 매그 작가님이 그린 이 글과 함께, 그림과 함께 김지원 작가님의 글과 매그 작가님의 그림이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글도 그런 느낌, 이렇게 그림 너무 예쁘죠. 그림도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기억. 늦은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31살, 사실은 제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때 전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느냐고요? 푸르른 청춘의 앞길이 캄캄해 보였기 때문이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27살에 들어간 회사는 10만 원의 월급을 주는 회사였습니다. 비록 돈은 적었지만 미래의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1998년 IMF 위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던 무렵 저희 가정은 그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전부와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아버지께서 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부도가 나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셨고 그 빚은 고스란히 자녀들인 저희가 나눠 맡게 되었죠. 제 앞으로 떨어진 부채는 모두 8천만 원.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 금액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나아가려고 하는 청년에겐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도 막막했으니까요.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어 10만 원씩 매달 갚아나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파도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오는 게 맞나 봅니다. 그맘때쯤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고 부모도 훌륭하신 분들이었죠. 그러나 제가 짊어져야 할 큰 빚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 집에서 알게 되었고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저는 더 큰 아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울한 생각들이 저의 하루하루를 가득 채웠죠. 그렇게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빚 독촉 전화는 매일 걸려왔고 마음이 여린 저는 그들의 온갖 욕설과 저주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로 찾아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내며 윽박지르고 협박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해야 하지? 라고 좌절하며 매일 낙심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소망도 생기지 않았죠.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들로 인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난간에 올라서려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던 그 순간 어떤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조금 어이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제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보다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약간은 꾸짖는 듯한 어투였으니까요. 왜 지금 죽으려고 하니? 내 인생에 앞으로 더 멋진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경험해보지도 않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너 하나만을 위해 저 산도 별도 강도 만들었다고. 너에게 재능도 주고 사람들도 붙을 텐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고. 그때 3시간 내내 옥상에 앉아 왠지 모를 서러움 때문에 울고 정말 제 인생을 멋지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 자신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남 탓을 하거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 남은 삶에 기대하기로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들이 더 멋지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다음날 갑자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동화였겠죠. 하지만 3년 정도 지난 후 2004년 경제정책이 마치 저 하나를 위해 바뀐 듯 빚을 반으로 탕감받았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갈 기회도 주어지고 더 안정적이며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도 얻게 됐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살아있어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제 과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됐고요. 혹시 지금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인가요? 아니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인가요? 분명 확신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 옆에 분명 나를 도와줄 사람들과 내게 축복으로 변화될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아주 조금만 삶의 관점을 바꿔보시겠어요? 누구나 살면서 사실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죠. 저도 30대 중반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29살, 뜻하지 않은 백수가 됐을 때였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는 35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앞날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실 청춘들에게 가장 불안한 것은 불투명한 미래죠.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든든한 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또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렇잖아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긴 했으나, 사실 또 이 방송 일이라는 게 언제 또 메인 앵커 자리에서 내려앉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결혼할 사람도 없고, 막 그랬을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가 욕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세상이 주는 그 관점의 욕심이죠.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행복도 돈 많이 버는 것. 그냥 저 혼자 너무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실은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막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서 케어받으면서 자라지도 못할까. 막 그런 정말 환경을 많이 탓하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돈만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건 또 아니고, 머리로는 정말 그냥 돈만 많으면 좋은 남자지.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또 그런 사람들한테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맘대로 삶이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은 나요. 제가 밤 12시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울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은 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쁜 생각을 먹고 시도를 했었지만 막판에 부모님 생각, 또 가족 생각, 그리고 이러면 나는 정말 천국에 못 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멈췄거든요. 그때 오밤중에 막 오빠도 찾아오고 막 굉장히 속을 썩이는 막내였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때 심각했었지 정도밖에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집 정리를 하면서 요즘에 약간 집 정리를 하면서 좀 쓸데없는 것들을 막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디 그 안에 상자 꼬깃꼬깃 안에 뭐 이렇게 쪽지가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편지지 하고 읽어봤는데 세상에나 제가 유서를 써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썼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은 제가 유서 쓴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였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로부터. 이게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많이 아파했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사실은 네, 너무 엄마 아빠한테 죄송한 마음이었고 얼른 찢어서 버려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어떤 그 삶의 가치를 좀 바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거 당연히 좋고, 뭐 성공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런데 예전은 그게 어떤 삶의 저희 목표고, 목적이 됐고, 그냥 그게 다였거든요. 불행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소소한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찾고 행복을 느끼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이 마포에서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하다가 제가 NGO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 남편이 혼자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오늘은 뭐 손님이 어느 정도 있었어 물어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사실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다 했을 때 남편을 너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의 이 가장 어떤 기준 가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돈을 못 벌면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남편 혼자 고생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많이 또 짠한 마음이 듭니다. 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사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위로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또 힘내서 내일을 위해 감사함을 찾고 열심히 살아가자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해요. 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